제가 예전 같으면 야 이거 많이 올랐으니까 10만전자 위험해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예전하고는 이익의 절대적인 수준도 달라졌고요. 두 번째는 이익의 사이클이 달라졌어요. 경기 민감성이 많이 제거돼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는 현재로 봤을 때 구조적 성장주의 반열에 지금 올라 있는 거고, 한 가지 이제 고려할 사항은 주가가 이미 한번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한번 올랐으니까 기간 조정 정도가 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기간 조정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 시점 이후부터 6개월 뒤에 업황에 대한 확신이 더 들 만큼 이 연간 생태계들이 계속해서 긍정적인 톤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한 단계 더 오를 거예요. 삼전자가 진짜 뭐 12만 원 가고 13만 원 가는 스토리는 그러한 조건들이 만족되면 오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촬영하려고 오다 보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정말 이제 겨울이 왔죠. 근데 혹시 우리 그분님들 이거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요즘 슈퍼컴퓨터가 난리죠, 그죠? 뭐 엔비디아도 난리고 반도체 난리고 슈퍼컴퓨터가 난리예요. 그 중에 이제 기상용으로 쓰는 거 있죠. 원래 슈퍼컴퓨터에 여러 가지 용도가 있지만 기상 예측을 잘하기 위해서 쓰는 것도 굉장히 많죠. 근데 슈퍼컴퓨터가요, 개구리보다도 못할 때가 많아요. 개구리가 뭐예요? 오소리도 있고 여우도 있고 뭐 식물들도 있죠. 사과나무 뭐 이런 벼 이런 거보다도 성능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슈퍼컴퓨터가. 그러니까 슈퍼컴퓨터는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해도 예를 들어 3월, 4월, 5월 달에 모든 날짜에 기온을 맞출 수 있느냐,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11월에 언제 눈이 오는지 그거 못 맞춰요. 그런데요, 개구리나 뭐 밭에서 자라는 작물들이나 모두가 다 계절의 변화, 우리 지구가 일정 부분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그죠? 기울어져 있는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한 바퀴 도는 동안 1년이 걸리는데, 그 1년 동안에 그 기울어짐 때문에 지구가 이게 똑바르게 안 돌아가죠. 약 기울어져 있어. 그거 때문에 계절이 바뀌죠. 그 계절 바뀌는 거는 우리가 굳이 슈퍼컴퓨터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계절 바뀌는 거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주가 때문에 그러죠. 매일매일의 주가의 흐름은 슈퍼컴퓨터도 못 맞히는데 펀더멘탈이 가져다 주고, 그래서 펀더멘탈이 기업의 이익이고 기업의 이익이 가져다 주는 같은 밸류에이션이라면 매 분기가 지날 때마다 이익이 늘고, 그래서 또 몇 달 지나고 나면 주가가 올라가 있을 거라는 것은 개구리도 아는 수준이라는 거죠. 계절이 바뀌어서 알게 되는 거. 그래서 국민들 돈 버실 때 기업이 주는 그 펀더멘탈이 주는 이익만 취하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투자가 조금 그래도 좀 쉬워지는 편이에요. 그나마 매일매일 뭐가 오르고 뭐가 내리는 걸 호가가 주는 그런 주가를 따라다니다 보면 너무 힘들죠, 그죠? 힘들고 확률이 많이 떨어져요. 도대체 이 미스터 마켓이란 놈이 오늘은 어떤 스토리로 어느 주식으로 올라가고 내려갈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최근 우리 시장이 참 좋습니다, 그죠? 좋은데 좋다 보니까 이제 섹터 키 맞추기 이러면서 이제 이익이 증가되지 않는데도 서사로 올라가는 그런 섹터도 있고, 이익이 증가하면서 올라가는 기업들도 있고, 좋을 때는 다 같이 올라가요. 그러다가 나중에 힘들어져요, 금리가 어때요, 뭐가 어때요 이러면 이제 서사로 올라가는 기업들은 급격히 이제 주가 조정받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렇게 그게 뭐 세상에 순응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순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우리 그분들께서 투자를 좀 쉽게 하자. 그러니까 그냥 다른 거 모르겠고 나 따박따박 기업이 벌어다 주는 이익만 벌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조금 투자가 쉬워지고, 그게 교과서예요.
정도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수업 시간에는요. 요즘 반도체 가격 많이 오르잖아요. 그래, 이게 도대체 왜 오를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이제 그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은 하나 있죠. 데이터 센터가 많이 늘었다. AI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늘어서 범용 D램 쪽도 캐퍼가 가점 상태에서 늘어나니까 얘도 같이 늘어나니까 반도체 기업들 이익 많이 난다. 오늘도 제가 여기 오는 길에 보니까 골드만삭스에서 내년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목표 주가를 또 올렸어요. 280불 하던 거를 310불인가 얼마를 올렸는데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그 하우스에서 다시 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올리겠다는 얘기겠죠. 다들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반도체 가격 상승에 대해서 그분들께서 놓치고 계신 게 있을 수 있다. 그걸 최근에 미국에 나온 리서치 페이퍼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 서재형 투자교실 들으시는 우리 그 청취자분들께서는 그래도 요 정도는 알고 있으면 사람들이 야, 반도체 가격이 뭐 AI 때문에 많이 올라 이러면 아니야 내가 알기에 또 요런 이면에 요런 게 있을 수 있어라고 추가해서 알면 되겠다. 뭐 이래 오르든 저래 오르든 오르면 좋은데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구조를 이해하는 게 되는 거죠, 그죠? 구조적인 가격의 상승인지 아니면 어떤 경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인지 이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요즘도요, 모든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이 반도체를 좋아하냐 하면요, 안 그래요. 안 싫어하는 사람이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면 반도체가 OECD 선행지수 따라서 움직이는 경기 민감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증권사에 소속돼 있다 보니까 자, 그렇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요즘 왜 오르고 있느냐. 먼저 알고 있는 거죠, 인죠. AI 워크로드, AI 작업이죠. AI 작업으로 인해서 빅테크들이 예상보다 훨씬 많은 D램과 낸드를 구매하면서 메모리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이건 팩트죠, 그죠? AI 관련 수요는 단순히 데이터 센터 확장보다 더 복잡하다. 여기서부터 이제 디테일에 대한 거예요. 최근에요, 무슨 변화가 있었냐 하면요, 엔비디아의 쿠다 소프트웨어가 버전업이 됐어요. 버전업이 됐는데 이게 버전업이 버전 12.8이다가 13.0 요렇게 12.8, 13.0 요렇게 이제 버전업이 됐는데 이 버전업 된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제 반도체에 미친 영향이 GPU와 CPU 메모리를 하나의 통합 공간으로 취급할 수 있게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진화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CPU는 뭐 요렇게 설계해야 돼. GPU는 요렇게 해야 돼. 서로 별개의 공간. 여기는 사과 창고, 이거는 배 창고 이랬는데 그래서 배 창고 관리하는 매뉴얼은 이거고 사과 창고는 이렇게 관리해야 돼요라고 했던 거를 이제는 그냥 과일 창고 해가 통합시켰다는 거예요. 통합을 시키고 나니까 개발자들이 창고 관리자들이 훨씬 더 큰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됐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는 AI 서버가 모델 데이터의 페이징과 저장을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D램과 SSD 용량을 필요하게 된 배경이 됐다는 거죠. 창고를 통합하고 나니까 종전보다가 훨씬 더 창고 안에 설치해야 될 각종 뭐 유틸리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거기 필요한 선반이며 들고 나가야 하던 도르래며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게 돼서 D램과 SSD 용량, 이건 낸드죠, 그죠? 낸드 용량을 이제 더 많이 소유하게 됐다는 거죠. 요게 첫 번째 이유로 가장 큰 이유이고요. 이면에 데이터 센터 양 자체가 늘어나는 것 때문에 늘어나는 거는 그분들이 알고 계신 거고, 이번엔 데이터 센터 안에 세부적으로 이게 CPU하고 GPU를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버전업이 되면서 엔비디아의 쿠다가 버전업이 되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용량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규모 언어 모델, 그러니까 우리 뭐 오픈 AI, 그 다음에 뭐 엔트로피, 제미나이 이런 거죠.
거기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읽어야 되는, 학습해야 되는 총량도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 놨는데 여기에 지금 최근까지 데이터 센터 늘린다는 얘기가 무지 많거든요. 글로벌에. 절대 사용자 수가 늘어난 것 뿐이 아니라 그 사용자의 지적 욕구를 만족시켜 주기 위한 모델에 정교화되면서 좀 더 깊어지면서 읽어야 될 메모리 양이 많아졌다. 이렇게. 그것 때문에도 또 늘어나고 있다. 점점 더 길어지는 작업 단위는 훨씬 더 많은 메모리량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조금, 이 내용이 어려워요. 어려워서 이거를 제가 좀 쉽게 좀 풀어놓은 자료를 제가 만들어 놨는데요. 자, 이거를 이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AI 서버는 한 줄로 요약하면 이제 공부 잘하는 컴퓨터가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는 도서관, 창고, 컨테이너를 동시에 요구하는 괴물 창고용 컴퓨터가 되었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늘어났다는 거죠. 이 때문에 책장을 D램이라고 생각을 하고 SSD, 낸드 이거를 창고, 보관 창고라고 보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그분들 왜 D램은 책장에 비유하고 SSD하고 낸드 이거는 창고, 보관 창고라 그럴까요? D램은 전력이 나가면 기억을 잊어버리죠. SSD, 낸드는 전력이 꺼져도 우리 USB에 뭘 담아 놓으면 그거 전기 없어진다고 기억이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죠? USB가 그분들 보시기에 낸드고요. 그 다음에 D램은 우리가 컴퓨터 작업하고 그럴 때 램이라고 그러죠. 임시 저장. 왜 템포러리 파일 이러면서 PC 하다 보면 템포러리 파일이 꽉 찼어요. 뭐 메모리 좀 지워주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이제 그게 이제 D램이 활동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책장이니까 책 꽂았다는 표도 거기 책장은 텅 비어 있는 거죠. 늘 비어 있어요. 책장의 총 크기가 D램의 캐포이고 책이 꽂혀 있는 거는 작업을 할 때는 책이 꽂혀 있다가 공부 끝나면 책이 다 사라지고 없는 거죠. 낸드는 창고니까 창고에는 책이 항상 있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특별히 늘어났다고. AI 메모리가 미친 듯이 먹는 이유는 GPU가 배고픔이 폭증했대요. 비유하자면 예전에 GPU는 책 몇 권만 보면 계산이 됐는데 최신 AI 모델은 백과사전 수천 권을 한 번에 펼쳐놓는 수준이래요. 책 한 권하고 백과사전 수천 권은 얘기가 다르죠. 그죠? 우리 저기 예전에 초등학교 때 교과서하고 표준정가 비교해 보시면 그죠? 엄청나게 양이 커지죠. 그러니 책장을 더 많이 D램을 끼워 넣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된 원인 중에 쿠다 업데이트가 결정타다. 쿠다가 최근에 12.8, 13.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GPU가 자기 책장만 보는 게 아니라 집의 전체 창고, CPU 메모리하고 SSD 카드까지 연결해서 한 공간으로 쓸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변했다는 거예요. 즉 예전에는 책장 한 개만 쓸 수 있도록 쿠다가 그렇게만 소프트웨어가 있었다면 이제는 집 전체를 책장으로 개조해서 쓸 수 있도록 버전업이 됐다는 거예요. 툴이 달라졌다는 거죠. 개발자들이 그러고 나니까 이 AI 서버 개발하는 개발자들이 자연스럽게 그럼 욕심이 생기겠죠. 그죠? 더 많은 데이터를 쓰게 됐다고. 그래서 메모리 수요가 지금 폭증하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좀 세부 디테일이는 거죠. 단순하게 그냥 AI 때문에 데이터가 처리량이 늘어나고 그건 맞는 얘기고 그중에 그 안에 가서 해부해 보면 이런 현상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컨텍스트 윈도우즈 기억력이 지금 폭발하고 있는데요. LLM 모델의 입력 길이가 종전에는 1000토큰이다가 32,000 토큰 32배.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3배 늘어나서 10만 개. 그 다음에 100만 토큰 이렇게 지금 늘어나고 있대요. 1000개 하다가 100만 개로 막 그러면 이러면 이게 1000을 빼면 거의 1000배 늘은 이렇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중인데 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한 문단만 외우던 애가 이제는 50권짜리 소설 전체를 한 번에 다 기억하려는 그런 상황으로 AI 모델이 진화하고 있다.
오픈 AI, 엔트로픽, 제미나이 앞으로 또 반도체 무지 많이 쓴다는 얘기죠, 그죠? 제가 그래서 반도체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 중입니다. 예전 같으면 이전 영상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기 민감제이면 팔아야 된다고, 지금 좋다 그럴 때 팔아야 된다고. 2026년하고 2027년 어닝 그로스에 대해서 원래부터 내년 그로스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많이 좋다 그래요. 반도체는 선행을 하니까 당연히 2026보다가 27이 슬로해지는 게 확실하면 반도체 지금 피크예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제 생각에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애널리스트들은 2026보다가 2027을 뭐 한 20%, 30% 좋아질 수 있어요. 이 정도 콜? 그러면 굉장히 강세 콜이고 대부분은 뭐 15%, 20% 오를까 말까요? 뭐 그 정도 콜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 가시성이 지금 이거 모르기 때문이죠. 그죠? 앞으로 AI 때문에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더 오를 거냐, 반도체 주식이 더 내릴 거냐, 내년 2026년은 일부 상반기까지는 반영을 했을 거고 앞으로 진행돼 나가면서 내년도 이후가 2027년이 더 좋아질 거다라는 확신을 시장이 갖게 되느냐 마느냐가 반도체 주식의 피크냐 아니냐를 결정짓게 될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모른다 라고 생각하고 그분들 접근하시는 게 좋고, 이런 에비던스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런 에비던스 증거들을 모아서 이런 증거들을 저만 보고 그분들만 보는 게 아니라 글로벌에 있는 기관 투자가, 외국인 투자가, 이런 사람들이, 뭐 외국인 투자가다가 기관 투자가죠, 그죠? 외국에 있는 뭐 기관 투자가고 또 그 중에는 헤지펀드도 있고 패밀리 하우스도 있고 외국인 속에는 그렇게 있을 거니까 각자의 기대감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형성돼 가겠죠. 26 대비해서 27의 상승률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옆으로만 누워도 반도체 주식들이 이제 경기 민감제가 아니라 가치주로 변해갈 거예요. 요즘 엔비디아도 그러고 있잖아요. 이익이 빵빵 늘게 되니까 성장의 서사가 조금 슬로해지더라도 이익이 워낙 나와서 자사주 사고 배당 늘리고 막 그래야 될 판이에요. 그래서 2026 대비해서 27이 많이 증가하지 않더라도 반도체 주식이 예전처럼 급격하게 경기가 다운턴으로 내려가서 예전 같았으면 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1년에 50조 나다 다음에 25조 나고 이랬는데 그런 사이클은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다 성장까지 지금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 반도체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세이프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또 이제 이런 세부 공부들을 또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메모리가 터질 만큼 많이 필요하다. VRAM은 넘치면 어디로 가느냐. 이제 VRAM은 우리가 처음 듣는 말이죠, 그죠? VRAM은 그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연산과 필요한 모든 반도체를 통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특별한 게 아니다. VRAM은 GPU 더하기 CPU 더하기 DRAM 더하기 SSD 이런 게 다 더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GPU 메모리가 모자라게 되면 램, 시스템 DRAM, 낸드 등을 밀어 넣어 주는데 이게 바로 메모리의 계층 구조이고, 그러다 보면 VRAM이 뇌의 역할, GPU의 메모리니까 DRAM, 책장, 창고 이것들이 AI 모델이 커질수록 모든 계층의 창고가 점점 필요해지고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점점 이 뇌세포가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하이퍼스케일러가 코스트코처럼 이래서 SSD, 낸드를 지금 대량으로 구매하기 시작했다. 이게 두 가지, 엔비디아의 쿠다가 버전업이 된 거 한 가지 하고, 이건 또 버전업이 필요했던 이유가 또 이런 거죠. AI 모델들이 점점 커지면서 공부해야 될 양이 늘어나면서 저절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낸드 가격이 폭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낸드 SSD가 꼭 필요한 이유는 AI 추론은 컴퓨터가 저장 공간을 이리저리 자주 뒤지는 작업이에요, 창고처럼. 그런데 하드디스크는 느리고 머리가 돌아가야 되니까 SSD는 엄청 빨라요, 낸드는. 그리고 또 그래서 AI 시대에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버 이거를 SSD로 대체가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미국의 샌디스크하고 일본의 기옥시아가 미국에다 공장을 또 추가로 짓는다는 얘기까지 있는 중이에요. SSD 수요가 더 강하게 지금 터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멀티 GPU 구조, 챗GPT 같은 모델은
한 GPU가 수백, 수천 개의 GPU가 서로 협업해야 된대요. 이거는 마치 대형 공사 현장에서 인부 한 명이 작업하던 거를 1000명으로 늘어난 상황이라고. 인부가 많아지면 각 인부에게 나눠줄 데이터를 그리고 공구들 그게 훨씬 더 많이 필요하고 그게 곧 D램과 SSD 수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인부들이 하는 일이 어떤 메모리를 가지고 학습하는 거니까요. 추론하는 거니까. 거기에다가 마지막으로 전통 IT 수요까지 이건 회복된 게 아니라 한편으로 이런 거죠. 이것 AI 쪽으로 메모리 그 회사들의 캐퍼가 그쪽으로 많이 가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범용 쪽에 공급이 많아지지 못하게 된 거고, 그런데다가 수요는 얘가 이제 전통적인 거죠. PC, 스마트폰, 일반 서버, 노트북 이게 예전에 반도체는 얘들만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요거 더하기 AI라는 거대한 게 하나가 생긴 거고, 그 AI 쪽에 반도체 회사들이 글로벌에 몇 개가 없잖아요. 메모리는 거의 3개 회사가 지금 가점하고 있는데 이 회사들이 이쪽으로 이 AI 쪽으로 가다 보니까 공급이 이쪽에는 부족해지고, 그런데다가 얘는 전형적인 전통적인 수요가 있는 거죠. PC는 교체, 스마트폰도 교체, 일반 서버도 오래되면 교체, 노트북도 교체에 대한 교체 수기까지. 교체는 우리 그 코로나 때 대규모의 IT의 구매가 있었죠. 이제 비대면 비즈니스 이런 게 하락을 보이면서 모든 거는 비대면으로 하는 시대가 되면서 그때 뭐 노트북도 많이 팔리고 PC도 많이 팔리고 당연히 서버도 용량이 늘고 그랬겠죠. 그게 이제 한 4년, 5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체 수요가 도래하니까 얘들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난리가 난 거죠. AI 더하기 범용까지도 요거는 코로나 교체 수위가 같이 작용하고 있는 거고, 경기 회복뿐이 아니라 이런 교체 수위가 같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반도체 회사들이 난리가 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 같으면 야 이거 많이 올랐으니까 10만 전자 위험해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예전하고는 이익의 절대적인 수준도 달라졌고요. 두 번째는 이익의 사이클이 달라졌어요. 경기 민감성이 많이 제거돼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는 현재로 봤을 때 구조적 성장주의 반열에 지금 올라 있는 거고, 밸류에이션도 비싸지 않고 PER 10배 수준이에요. 8배, 뭐 10배 주가 오르면 이제 뭐 10배 넘어갈 거고, 지금 현재 주가로는 하이닉스 기준으로 PER이 내년 기준으로 7배, 삼성전자도 8배 뭐 이루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그리고 미국에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현재 240불이면 PER이 8배예요. 8배예요. 또 낸드 만드는 샌디스크도 지금 PER이 뭐 웨스턴 디지털에서 분석했지만 지금 PER이 11배, 12배 뭐 이루고 있는 중이에요. 그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아니 내가 PER 8배, 9배짜리 성장주를 살래, 돈 잘 버는 회사를 살래, PER 70배, 80배짜리 스토리 주식을 살래, 국민들이 판단하셔야죠. 시장의 단기적인 거는 그런 스토리 좋은 쪽으로 수급도 옮겨 다니고 그럴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어떤 게 안전한 투자냐, 이게 더 안전한 투자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반도체를 말씀드리는 중이고, 한 가지 이제 고려할 사항은 주가가 이미 한번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많이 올랐으니까 사람들이 여기 이 오른 주가에 익숙해져야 돼요. 한번 올랐으니까 조정이, 기간 조정 정도가 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기간 조정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기간 조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 시점 이후부터 6개월 뒤에 업황에 대한 확신이 더 들 만큼 이 연간 생태계들이 AI 더하기 요거 일반 범용 여기 수요처들이 계속해서 긍정적인 톤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한 단계 더 오를 거예요. 삼성전자가 진짜 뭐 12만 원 가고 13만 원 가는 스토리는 그러한 조건들이 만족되면 오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에 대한 판단, 오늘 사고 팔고 하는 거는 현재가 가장 어려워요. 내가 이걸 살지 팔지 매일 현재잖아요. 그죠? 지나가는 과거는 무지 쉬워요. 그죠? 현재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 현재에 대한 조언을 드리는 게 이제 제가 이런 채널을 운영하는 이유인 거니까, 현재로서는 제법 높은 확률로 아직은 싸다,
밸류에이션도 싸고 서사도 굉장히 강한데 최근에 AI 버블론 그러면서 말로만 들고 패놨다.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최근에 디램과 낸드 시장의 호황의 뒤편에는 쿠다의 버전업 LLM의 길이 멀어진 거, 커진 거 이런 것들 또 최근에 나온 요 관련된 뉴스들을 보면 엔비디아가 시놉시스랑 전략적 제휴를 하고 있죠. 시놉시스가 글로벌의 반도체 설계의 끝판왕이에요.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걸핏하면 요즘 주로 하는 얘기가 CPU 생태계 연산 체계에서 GPU 체계로 지금 세상이 바뀌어지고 있다. 거기에 강력한 증거가 시놉시스랑 전략적 제휴한 거예요. 산업용 반도체 이제 시놉시스가 우리 시스템 반도체라 그러죠. 시스템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휴대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그런 거를 뭐 예를 들어 뭐 애플이나 혹은 뭐 테슬라나 이런 데서 하면 그 최종 설계도 만들어주는 EDA 전자 설계하고 이런 회사예요. 그 회사가 시총이 한 100조 정도 돼요. 우리 돈으로. 100조 되는데 엔비디아가 이번에 한 20조 정도, 20조가 얼마 투자했다. 그래 뭐 시가 쫙 올랐다가 뭐 이제 그 정도 수준인데 회사 자체는 최근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인데 그렇게 한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게 앞으로 산업용 반도체 시장이 커진다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AI 그러면 챗GPT 혹은 또 제미나이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딥시크 그 다음에 또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앞으로의 AI는 산업용 반도체 쪽에 많이 AI가 침투할 거다. 그 얘기는 공장 자동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 그 다음 휴머노이드 이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신약 개발을 AI를 통해서 신약 개발 공정을 줄여주고 또 신약 후보 물질을 발견해내고 이런 것들 앞으로 이런 쪽에 그다음 또 유압, 물리, 계측 분야, 원전 분야 이런 모든 분야에 앞으로 AI가 많이 침투할 거다. 그 시장이 엔비디아 GPU 시장 전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AI 모델, 에이전트 이런 거보다도 오히려 더 클 수 있다고 엔비디아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에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우리 정말로 사람의 뇌를 대신하는 그 핵심이 반도체고 반도체가 사람의 뇌세포와 같은 건데 단군 할아버지가 이 후손들에게 우리가 반도체 잘하는 나라에서 크나큰 선물을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반도체는 지금 좋은 업황 속에 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가격이 왜 올랐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면에 있는 그 배경들을 조금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도 늘 이제 앞으로 또 이러한 스토리들이 앞으로 더 강화되는 건지 또는 훼손되는 건지를 저하고 같이 공부해 가시면서 혹시 또 훼손되거나 이러면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첫 번째 수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